그대로 달려볼게요. 자, 5-2예요. 그래서 자, 5-1에서 우리가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5-2에서는 그 인덱스 개념을 파이썬 동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를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루기 위한 전문적인 미리 준비되어 있는 형식이 존재하고 당연히 그런 형식 값을 좀 더 편하게 다루기 위한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 연산자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형식 같은 게 추가로 마련되어 있고 걔네들 살짝 구경해보고 써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나왔던 거예요. 특정한 형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그런 형식 값이 하나가 딱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칸들 중에 나는 항상 동시에 하나씩만 꺼내갖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골라서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그 칸이 몇 번째냐 순서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써서 내가 원하는 딱 한 칸을 특정해서 거기 담겨있는 ID 값을 들고 온다든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인덱스 개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자, 파이썬의 기본 형식들을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해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 새로운 걸 하나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시퀀스 형식들을 다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문장, 연산자, 함수 형식 등등 소개하고 관제 단바투 출제는 못 본 척 해주세요. 과제는 다음 주에 출제할 겁니다. 바로 스타트 해봅시다. 자, 일단 값의 형식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트 형식, 플롯 형식, str 형식, bool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타입 형식, 민증을 깐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걔네는 논외로 둡시다. 근데 지금 다시 와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친구들은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의 두 종류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bool 형식이랑 int 형식, 플롯 형식은 사실 한 통속입니다. 얘는 셋 다 숫자 형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str 형식만 그렇지 않아요. 얘만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의 일종으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int 더하기 str 하면 터졌단 말, 꺼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bool 더하기 int 내지는 int 더하기 플롯은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str만 꺼지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str 형식만 그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봅시다. 얘 지금 bool 더하기 int 했잖아요. 해줍니다. 그리고 bool이랑 int랑 싸우면 int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true에 대한 int 형식 값을 구해갖고 그거랑 3이랑 더해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그 bool 형식 true, 참됨에 대한 int 형식 값은 1로 한다라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int 괄호 열고 true 괄호 닫고 하면 엔터 치면 나한테 1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3을 해서 결과적으로 int 형식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 더하기 false 하면 이제 bool 형식 값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하게 됩니다. false니까 이때는 0.0이 나와요. 따라서 1.5 더하기 0.0을 해서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ool 더하기 str이고 true, high 막 이런 식으로 붙여두는 게 아니라 얘는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을 더하려고 했습니다를 의미하는 타입 에러에서 둘 다 꺼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bool 형식도 숫자 형식의 일종이에요. 일단 그거 정도는 지금 납득할 수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이제 true에 대한 int 형식, 플롯 형식은 뭐냐? 그 다음에 false에 대한 int 형식, 플롯 형식은 뭐냐? 상상하면 일단은 우리 반대는 해봤죠. int 값 3은 true냐, false냐? int 값 마이너스 3은 true냐, false냐는 재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false는 일단 0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rue는 1이다까지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확정 지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호환되도록 잘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숫자 형식은 뭐 여러분 이미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미적 시간에 많이 본 거니까 그쪽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 str 형식이 소속되어 있는 시퀀스 형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1에서 봤던 것처럼 값 내지는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메모리 확대해서 봤을 때 본 것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줄줄이 나열된 형식이에요. 여러 글자들을 본인의 칸 안에서 줄줄이 나열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꺼내서 출력한다라든가 등등을 할 수 있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tr 형식을 붙잡고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을 붙잡고 그런 시퀀스 형식들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새로운 연산자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거 대괄호잖아요.
대괄호 열고 닫고로 쓸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른 퇴근을 위해서 뭐 여러분 중간중간에 같이 쳐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구경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 해볼 겁니다. 재부팅을 했어요. 메시지는 HELL로 5글자입니다. 엔터 치면 지금 이제 메시지에는 저 헬로 5글자짜리 str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담겨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걔를 대괄호 수식,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구성한 수식의 좌항자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놔둔 채로 대괄호 열고 3하고 대괄호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 관점에서는 지금 좌항, 우항이 있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일단은 메시지 지금 5글자 들어있고 그중에 3번째 거를 나한테 줘 같은 느낌으로 해석한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엔터 쳐보시면 실제로 나한테 L이라고 줍니다. 왜냐? L이 3번째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맨 앞에 거가 필요해, 2번째 거가 필요해, 3번째 거가 필요해를 하나를 콕 찍어서 인덱스 값을 지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아갖고 그 오른쪽에 적혀있는 ID 값을 들고 와서 그 ID 값으로 메모리에 있는 str 칸 하나를 특정해갖고 거기에 지금 5글자짜리 헬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적혀있던 글자들 중에 이 3번째 글자를 최종적으로 들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려냐고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Alt P 해갖고 이번에는 A, B, C, D, E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예, 엔터 치면 무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열렬한 호응 감사합니다. 얘는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웬걸 2번째, A가 첫 번째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B가 2번째인 게 맞잖아요. 근데 웬걸 3번째에 해당하는 C가 지금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인덱스 값을 0으로 잡아갖고 하면 여기서 이제 A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파이썬에서는 정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앞에 글자를 쓰고 싶다면 대괄호 0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거는 1만큼 떨어진 거, 2만큼 떨어진 거, 3만큼, 4만큼 떨어진 칸과 같이 표현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일단 구분해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2번째 값을 하나를 뽑아온 셈이에요. 걔는 그 서술으로 따지면 세 번째 거, 서드 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시점에 아예 여러분 지금 C도 같이 배우고 있고 하니까 뭐 C를 다음 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일종의 맨 앞에 기준으로 얼마만큼 뒤에 있는 걸 쓸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바로 거기 그 어떤 오차도 없는 바로 거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가 0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하나만큼, 2개만큼, 3개만큼과 같이 일종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걸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는 시퀀스에 담겨있는 내용물들 중에 딱 하나를 골라서 꺼내오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대충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대괄호 연산자로 구성한 큰 수식을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계산할 때 대괄호 왼쪽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맞다라면 그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전체 계산의 인덱스 값으로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리터럴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나오도록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맨 앞에 칸을 1번째 칸이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시퀀스의 가장 첫 칸, first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0을 씁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컴퓨터 동네에서 나름 중요하게 쓰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은 0번째라고 외워두세요. 어렵지 않죠? 직관적인 거죠.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상한 짓 한번 해볼게요. 자, 3의 0번째 칸에 뭐 담겨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답할까요?
지금 여기는 값이 하나 있는, 인트값 3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대괄호 0 하면.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역차별을 한 거예요. 우리 int 더하기 str 꺼지라고 하고 bool 더하기 str 꺼지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bool 더하기 float은 잘만 해줬습니다. 뭔가 의미가 이상한데도 해줬어요. 숫자 형식끼리는 끼리끼리 놀다가 여기는 지금 대괄호 수식이란 말이에요. 대괄호 수식 저항에는 숫자 형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의미 관점에서. 왜냐?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이썬의 int 형식은 사실은 시퀀스 형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숫자들을 줄줄이 다뤄요. 길이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카테고리 측면에서 지금 그래서 형식 측면에서 형식 분류 측면에서 털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은 시퀀스 형식이 아니니까 좌항에 나오면 안 되는 int 형식이 나왔으니까 지금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지금 안녕 한국말 기준으로 두 글자짜리입니다. 대괄호 0 하면 파이썬 동네선 안 한 글자가 나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3는 유니코드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말 기준 두 글자다라는 걸 이 친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글자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얘기해줘요. C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세 글자를 해놨고 세 글자에 365번째 자리에 있는 걸 나한테 알려줘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으로 해서 하나를 골라줄까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오류인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세 글자잖아요. 대괄호 0 하면 새가 나오고 1 하면 글이 나오고 2 하면 자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유효한 인덱스인 거예요. 유효한, 순서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근데 대괄호 3부터는 말 그대로 이 리터럴리 선을 넘은 거예요. 365는 얘는 과하게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꺼지라고 얘기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값이 유효한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5번째겠죠 아마도. 5번째로 새로 등장한 오류인 인덱스 에러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라는 건지는 정확히 알아요. 좌항도 시퀀스 형식 예쁘게 잘 뽑혔습니다. 우항도 지금 몇 번째 칸을 요구하는 건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길이가 3인 str 형식 값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유효한 범위가 0, 1, 2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365는 아니 선 C게 넘으셨네요 라고 지금 꺼지라고 얘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오류 인덱스 값과 관련한 오류가 처음으로 튀어나왔다 보시면 돼요. 뭐 기억하기 쉽겠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수식 하나 적는 방법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새로운 문장을 하나를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FOR로 스타트하는 그래서 for문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퀀스의 내용물 각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꺼내 갖고 와서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용물이 5개 적혀 있다. 그러니까 시퀀스 형식 안에 값이 5개가 담겨 있다. 맨 앞에 거부터 그러니까 0번째 거부터 한 번씩 꺼내와요. 그리고 꺼내오는데 성공할 때마다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내용물 문장은 어쩔 때는 0번, 어쩔 때는 한 번, 어쩔 때는 여러 번 실행되게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요거는 한번 직접 컨트롤 N 눌러서 언타이틀드 연 다음에 여러분 .pdf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여러분도 저랑 동일한 느낌으로 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치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치사해지실 수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포문을 적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할당문 적고 스타트하죠. 얘가 이제 일종의 첫 반복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적어요. for C in MSG 했는데 이 MSG는 위에서 저 할당문 실행하면서 이름 사전에 등재할 바로 그 이름이에요. 따라서 계산하면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짜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으로 튀어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C를 출력하고 마지막에 띄어쓰기를 해줘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타임점 슬립 쓰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도 타임점 슬립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엔터키 한 방을 쳐줘와 같이 적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대충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실행 양상이 눈에 보일 거예요. 실제로 F5 누르면 자 이거 여러분 하고 싶으면 복부수로 하십시오. 키보드로 치지 말고 종, 이, 땡, 땡, 땡 끝 마지막 엔터
그래서 0.5번 쉬는 걸 2번 하고 마지막 엔터키 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학을 출력하는 문장, 교를 출력하는 문장을 따로따로 적고, 그러니까 복붙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반복 흐름을 구성해서 해결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수월하게 지금 진행했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실행 양상을 놓고 과연 for문이라는 친구가 뭐 하라는 문장인지를 우리가 역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 폼은 들여쓰기에서 적은 내용물 문장들은 그 MSG에 적혀있는 각각의 내용물, 글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번씩 실행됐다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린트 호출식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학이 출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0.5초 쉬고 교 출력하고 0.5초 쉬고 종 출력하고 0.5초 쉬고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름 C에는 맨 처음엔 학이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엔 교가 담겨 있었고 그 다음엔 종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땡 담겨 있었고 그래서 땡 출력하고 0.5초 쉰 다음에야 전체 포문의 실행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이 포문의 첫 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적혀있는 영어 단어만 놓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자, 요건 일종의 권장사항이에요. 파이썬의 폼은 첫 줄을 읽을 때는 요 for 바로 뒤에다가 each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으시면 좀 더 납득하기가 편합니다. each, 각각의라는 뜻이잖아요. for,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for each C, 그 다음에 복수형에서 적당히 S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 한 다음에 뒤에다가 대상이 되는 MSG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패치를 해볼게요. 한글 패치하면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들여쓰기에도 내용물 문장을 실행해 달라와 같은 식으로 저 포문의 첫 줄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MSG에는 7글자가 들어있어요. 그 각각의 글자들에 대해서 걔네를 C에다 담아놓고 내용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는 순서대로 해줄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C에다가 학을 담고 시작합니다. 교를 담고 진행합니다. 종 담고 진행하고 마지막 땡 담고 진행하고 더 이상 담을 게 없기 때문에 포문 전체 실행이 끝나요. 따라서 지금은 포문 내용물은 총 7번 반복 실행될 겁니다. 자, 이걸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거 지금 실행했잖아요. 자, 여기서 과연 C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C하고 엔터 치면 일단은 답은 땡이 나옵니다. 왜 땡이 나오냐라 질문한다면 마지막에 담은 게 땡입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C에다가 학 담고 출력하고 교 담고 출력하고 마지막엔 땡 담고 두 번째 땡을 담은 거죠. 두 번째 땡 담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C에다가 뭔가를 새로 담지 않았어요. 따라서 C에는 마지막에 담은 땡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 C라는 이름을 삭제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DIR에서 까보면 C라는 이름, MSG라는 이름, 타임이라는 이름 잘 등재되어 있어요. 포문 실행 끝난다 해서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or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적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 컬렉션이 등장했는데 카테고리가 일단 요 그 집합 그거잖아요. 컬렉션 형식들 중에서는 시퀀스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긴 한데 지금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form은 그 시퀀스 형식, 예를 들면 str 등등을 다루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무방합니다. 우리 그 이름 사전 자체가 컬렉션 형식이면서 시퀀스 형식이 아닌 대표적인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제 2학년 수업들 중에 뭐 자료 구조라든가 그런 이름의 수업에서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걔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for문은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문장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시퀀스에서 맨 앞에서부터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다루고 싶을 때 적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꺼내온 값은 여러분이 그 for문 첫 줄에 for 바로 뒤에 in 바로 앞에 지정한 그 이름에다가 담아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담아줬습니다. 물론 요 C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ID 값이 담기긴 할 거예요. 그 모든 얘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듯이 요 C라는 이름은 명백히 사전에 등재가 돼요. 이전에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 등재를 해줍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포문에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내용물은 그렇게 그 이름의 값을 성공적으로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메시지 길이가 7이었기 때문에 7번 실행됐습니다. 만약에 그게 0글자짜리였다. 그러면 내용물은 0번 실행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하나 들어있었다라면 한 번 실행되고요. 따라서 for는 순차분기 반복 중에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반복이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for문이 0번 실행될 수 있고 한 번 실행될 수 있고 내용물이 n번 실행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횟수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for문은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으로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r 형식을 써서 우리는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딱 하나만 골라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 값들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확인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는 20분이 남았고 우린 주파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리스트 형식 역시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용법, 대괄호 연산자 쓸 수 있다, for문으로 하나씩 꺼내올 수 있다.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str 형식이랑 사용법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될 거고 차이점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달라요. str 형식은 확대해서 봤듯이 글자들을 다룹니다. 유니코드를 다뤄요. 리스트 형식은 id 값들을 나열해서 다룹니다. 확대해서 보면 id 값이 촘촘촘촘 이렇게 박혀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id 값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건 자 우리 변수가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리스트 형식 한 덩어리가 있다. 그 안에는 id 값을 3개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칸이 마련돼 있다라는 건 마치 이 리스트 형식 덩어리 하나를 변수 3개가 나열돼 있다라고 상상하고 여러분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id 값을 담을 수 있으면 걔가 곧 변수인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리스트를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는 여러분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예시예요. 여기는 지금 길이가 5인 리스트 하나가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겁니다. 대괄호로 묶을 수 있고 안에 수식을 각각 적을 수 있고 걔네들 사이를 컴마에서 구분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얄팍한 기억으로 경험으로 축적해서 채우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얘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살짝 구경해 보면 자 일단 코드 한번 쳐봅시다. 인터랙티브 가서 꺽쇠 3개짜리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넘버즈는 3, 5, 7 3칸짜리 리스트 담아놓고 스타트 할래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해줍니다. 그럼 이제 넘버즈의 2번째 칸에 담겨있는 건 나한테 주세요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쵸? 시작은 0번째니까 0, 1, 2 해서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버즈에 담겨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그 넘버 값을 출력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엔터 2번 치면 for문의 작성을 끝낼 수 있고 이러면 자 얘는 지금 넘버 값 출력하고 엔터 키 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3 출력하고 엔터, 5 엔터, 7 엔터와 같이 내용물을 총 3번 실행하면서 넘버에는 3 담겨있고 5 담겨있고 7 담겨있고 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대괄호 연산자 똑같이 쓸 수 있어요. 폼은 똑같이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그 0번째 칸에 담는 게 글자가 아니라 id 값을 담는 겁니다. 1번째, 2번째 다 id 값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성공이고 대괄호 2 했을 때 7 나온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요거 Alt P에서 다시 한번 간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느낌으로 대괄호 연산자를 쓰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한번 봅시다. 이 할당무는 일단 는 오른쪽 보면 3.0001 플롯 형식 값을 담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를 지정하는 는 왼쪽에서 자 봐봐요. 넘버스의 0번째 칸이라고 적은 겁니다. 대괄호 연산자를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의미만 놓고 보면 얘는 넘버즈의 0번째 칸에 3.0001을 담겠어와 같이 적은 겁니다. 엔터 치면 왜 걷다 그런 걸 적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넘버즈의 1번째 칸에는 나는 따옴표하고 5 영어 단어를 담겠어. 엔터 치면 역시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버즈하고 엔터키 치면 이제 수식 넘버즈를 계산하면 나오는 ID 값으로 메모리 가면 뭐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이 친구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0번째 칸에는 3.0001 담겨 있고요. 1번째 칸에는 5 4글자짜리가 담겨 있고요. 2번째 칸에는 아까랑 똑같이 인트값 7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얘네 둘은 자 봐봐요. 얘는 지금 원래 3 담겨 있던 거기에 3.0001을 담은 거예요. 얘는 원래 5 담겨 있던데 5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마치 우리가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대괄호 열고 닫고랑 컴마를 써서 리스트 형식 값, 넘버즈에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값들이 담겨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리스트의 특정 번째 자리에 담겨있는 ID 값을 변경을 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전까지는 ID 3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ID 3.0001이 담겨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하는 게 가능해요. 원래 ID 3 담아놨던 걸 ID 5로 고쳐서 담는다라든가 덮어쓰기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str은 아쉽지만 이게 불가능해요.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자 리스트 형식의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은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성을 업계 용어로는 뮤터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뮤터블하다. 뮤턴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막 히어로 영화에서 막 피부 녹색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돌연변이라고 부르죠. 원래 일반 멀쩡하던 사람이 허우대가 갑자기 커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리스트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인트값 3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실제로는 ID 값이 담기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str 형식 값 담는다라든가 하는 게 의미 관점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전과 다른 값을 담아서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지금 3칸짜리인데 그 중에 한 칸만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를 허용하는 게 뮤터블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변경 불가능하다라는 건 immutable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tr 형식은 immutable한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리스트의 특징을 활용해서 리스트 형식의 특징을 활용해서 진짜로 변수의 나열처럼 리스트 형식 값 하나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각각의 칸에 그때그때 서로 다른 ID 값 담아놨다가 그때그때 하나 골라갖고 꺼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는는는 해가지고 3개의 이름 도입하는 거랑 3칸짜리 리스트 하나 도입하는 거랑 쓰임새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식 적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망정. 대괄호 수식 적어야 되냐 아니면 서로 다른 이름을 적어야 되냐 쓰임새의 차이가 있을 망정 ID 값 3개를 각각 담아놨다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쓰임새 측면에서는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3번 받아가지고 리스트 안에 차곡차곡 담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폼은 돌려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써먹는 게 가능해요. 또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 값에 10을 더해서 각각 자기 위치에 다시 담는다라든가 하는 포문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값을 여러 개를 모아갖고 다뤄야 된다. 하나의 세트로 다뤄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파이썬에서는 그냥 큰 고민하지 말고 리스트 형식 값을 하나를 똥 하고 마련해두면 대부분의 문제가 보통은 해결이 됩니다. 내 지금 숫자 100만 개를 다뤄야 된다 하면 이름 100만 개, 할당문 100만 개 적고 자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100만 칸짜리 리스트 하나 덩 해서 넘버즈는 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쓰임새 측면에서 동등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그 시퀀스의 내용물을 어떻게 다룰 거냐입니다. 원하는 하나만 콕 찍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적혀있는 걸 천편일률적으로 맨 앞에 거부터 맨 뒤에 거까지 한 번씩 꺼내서 오는 문장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이번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겁니다. 시퀀스 자체를 바라볼 때 지금 값이 3개 담겨 있다 치면 그 3개를 한 세트로 바라볼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를 따진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래서 그 시퀀스의 내용물이 총 몇 개가 있냐를 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len이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len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awesome 하고 엔터 치면 자 이거 양심이 있다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len하고 2, 5, 10.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칸짜리잖아요. 엔터 치면 3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뭐 나올까요? 30입니다. 인트값 하나예요. 얘는 당연히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지금 시퀀스 형님들이 노는 함수에 숫자 형식 따리가 들어왔냐 하면서 형식 차원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str이 당했던 그 수모를 이제 불, 인트, 플로 친구들이 역으로 차별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트 형식 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맨 뒤에 거는 오류가 나요. 왜냐? 쟤는 형식 측면에서 시퀀스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len이란 친구 쓰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len은 인수로 지정한 컬렉션의 내용물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length의 줄임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들어있냐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len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합을 구하고 싶다. 걔는 for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쫙 돌려가고 누적시키면 될 거예요. 근데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면 합을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몇 개 들어있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폼은 돌려가지고 계속 플러스 1 해가면서 실시간으로 카운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요 함수 len 쓰면 간단하게 한 큐에 딸깍으로 해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을 했을 때 그래서 내용물을 리스트의 길이만큼 실행하고 싶다. 그런 조건식 적는 타이밍에 이 le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땐 이제 인덱스를 내 손으로 뭐 보통 자주 쓰는 i라는 이름 내지 idx라는 이름을 써서 0부터 len까지 같은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으시게 되겠죠. 뭐 나중에 자주 쓰시는 패턴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살짝 등장하긴 했는데 이 리스트 형식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한 칸만 내용물을 바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실전에서 쓸 때는 일단 적절한 크기의 리스트 칸 하나를 만들어 둔 다음에 나중에 0번째 칸에 새로운 값, 1번째 칸에 새로운 값, 그때그때 새로운 값을 적절한 유효한 값을 채워가면서 그 칸을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3개를 choices라는 이름에 담아놓고 나중에 그걸 활용하고 싶다. 숫자 예고 게임 그렇게 만들고 싶다. 라면 일단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새로운 이름 choices를 도입하고 걷다가 3칸짜리 리스트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나중에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를 0번째 칸에 1번째 칸에 2번째 칸에 순서대로 담는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 처음에는 그냥 000 담아놓고 스타트하겠어와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길이가 3인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직접 딱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고 싶을 때 하필이면 그게 길이가 100만이거나 한다면 그럼 컴마를 999,999번 찍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이썬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길이만큼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조금 큰 수식 표현을 여러분이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리스트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리스트 하나를 만들 건데 뭘 가지고 만들 거냐? 왜인지 괄호 열고 10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리스트 형식 값을 만들어줘 하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 치면 나한테 길이가 10인 10칸짜리 리스트를 나한테 줘요. 그러면서 0번째 칸에는 0 담아주고 9번째 칸에는 9 담아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센스 있게 담아주는 것까지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24 제가 이걸 안 고치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레인지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숫자를 2개를 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2024부터 100칸짜리 그러니까 0번째 칸에 2024를 담은 채로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가면서 총 100칸짜리 리스트 하나를 마련을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2123이 튀어나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큼지막하게 여러 칸을 미리 잡아둔 다음에 중간중간에 원하는 번째 값을 그때그때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 한 세트를 갖추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활용한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ange라는 이름을 처음 써봤는데 range는 사실은 형식 이름입니다. 뭐 민증 까보면 나와요. range하고 엔터 치면 range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이 친구 민증 까면 range의 형식은 형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이 친구는 딱 지금 말했던 그 용도 외에는 보통은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시점에는 리스트 형식 내지는 포문이랑 조합해서 쓸 만한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봅시다. for n in range 10 하고 그 다음에 print n 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그 아까 전에 리스트에 10칸짜리 리스트 만들어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맨 처음에 n에 0 담아주고 1 담아주고 해서 9 담아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이 숫자만큼 반복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n에 담아둔 요 0, 1, 2, 3, 4, 5, 6, 7, 8, 9 숫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100번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Alt P 한 다음에 이걸 0을 100으로 바꾸면 됩니다. 10을 100으로 바꾸면 진짜로 내용물을 100번 반복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3단 콤보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귀찮다 하면 요 포문을 써서 간단하게 내가 딱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지금은 그런 3단 콤보를 좀 익숙하게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while문 한 다음에 첫 반복 준비, 다음 반복 준비 그 3단 콤보 1번, 3번을 직접 수동으로 신경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귀찮다. 그렇게 첫 반복에 필요한 데이터, 다음 반복에 필요한 데이터 다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포문을 써서 적당히 리터럴만 바꿔 적어가면서 10번 반복, 100번 반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00만 칸짜리 리스트 그냥 리터럴만 바꿔 적으면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리스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을 반복 실행하는 포문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 0, 1, 2, 3, 4, 5, 6, 7, 8, 9 숫자도 중간중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시퀀스 형식, 숫자 형식이랑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시퀀스 형식을 살펴봤고 그런 시퀀스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해 쓸 수 있는 대괄호 연산자랑 포문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시작은 0번째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의 리스트 형식 그래서 원래 있었던 시퀀스 형식인 str 형식이랑의 차이점을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열에서 다루는 값이 달라요. 글자들을 나열하냐 id 값을 나열하냐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변경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가 다릅니다. 리스트 형식은 변경 가능하고 str 형식은 변경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기 위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값이 몇 개 들어있냐 lens의 줄임말 len 함수 쓰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일단은 100만 칸이 필요한데요. 그럼 일단 대출 받아놓고 스타트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리스트 괄호 열고 range 괄호 열고 리터럴 적고 괄호 닫고 표현을 쓰시면 딱 수식 하나만 계산하면 그때그때 정확히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리스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0번째 바꾸고 1번째 바꾸고 2번째 바꾸고 해서 원하는 데이터 차곡차곡 채우고 나중에 한꺼번에 포문 돌린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쓰면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이 내 지금 데이터 3만 개 다뤄야 돼. 할당문 3만 개 좋고 자빠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좀 더 유연하게 그 값들을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을 적용해 가면서 원하는 하나를 찍어가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넘버 2가 다음 주에 출제가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꽤나 다양한 대괄호 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가면서
이 친구를 좀 익숙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제하기로 하고 오늘 요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가면 여러분 느낀 점 적고 다음 주 수업을 맞이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요 데이터 영역에서 엄청나게 자주 겪게 될 요 하나랑 관련된 제약을 리스트를 쓰면 손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개념을 쓰면. 하나 제약이 어디 박혀 있냐? 변수에 박혀 있고 수식에 박혀 있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옵니다. 변수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id 값 따라가는데 100만 칸짜리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는 의미 관점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100만 개의 id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도 엄연히 하나의 세트니까 id 값 하나를 내가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는다 할 때 그 id 값을 갖고 메모리 갔더니 3칸짜리 리스트가 있다 하면 우리는 의미 관점에서 id 값 3개를 지금 계산 결과 값으로 내뱉는다라고도 얼마든지 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명백한 제약을 시퀀스 형식을 도입해서 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전에 지도에서 그 왼쪽에 데이터, 오른쪽에 코드하고 가운데 미분류라고 해놨던 친구 있잖아요. 그쪽을 우리가 살짝 더 부각하기 위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